책 읽어주는 남자 신동아 소장입니다. 36강 우리 엄마들의 작은 배려, 우리 어른들의 작은 배려, 우리 아이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그 이야기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려의 기준은 뭘까요?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는 거라고 저는 정의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최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떠한 배려를 했는지 그것을 한번 떠올려 봐 주시겠어요? 참고로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배려라고 하는 것을 했다가 한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님 댁에 냉장고를 하나 나름 좋은 걸로 바꿔드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생각보다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봐뒀던 게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디자인 감각이 서로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금액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그런 좋아함과 감사함과 설레임과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 좋으려고 했던 거구나. 나 뿌듯하려고 했던 거구나. 정작 엄마가 뿌듯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캐치를 못했던 그런 경험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경험 때문에 저희 누님네 매형네가 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 75인치 TV를 하나 좀 해드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걸로 좀 알아봤다가 그때 문득 저희 엄마한테 했던 배려였지만 배려 같지 않은 배려를 했었던 경험이 떠올라서 누님한테 그리고 매형한테 뭐 이 정도 금액인 것 같아서 이런 선물 하나 해드리려고 한다. 그런데 디자인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건 직접 고르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하면서 현찰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배려의 기준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이었구나.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무언지를 제가 제대로 캐치를 못했던 거였구나. 그래서 나의 기준에서, 본인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시행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이질감으로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점을 먼저 봐주는 것 같아요. 어떠한 사람은 어떠한 것을 더 좋아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또 어떠한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각각 다르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각 유형별로 장점 영역 찾아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각 유형별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그 장점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본적으로 노벨형 어른들, 노벨형이라고 하는 영역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계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밀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주도력 몇 단계? 2단계. 이 장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화 방식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한다? 정확한 그 팩트가 체크가 안 되면 이 친구들은 설마 진짜? 라고 하는 약간의 삐딱함 이런 것들이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약간 냉정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던 겁니다. 우리 잡스형 아이들 보면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이잖아요. 이것은 리더십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리더십 영역이 강력하다, 스피드하다. 이 스피드하다는 것은 결정력이 나쁘다 좋다, 무조건 좋다, 이런 영역. 그리고 창의적이다 보니까, 창의력이 좋다 보니까 살짝의 똘끼도 있어 보인다 라고 하는 장점들을 봐주는 거예요. 이 장점들을 인정 못하면, 그래서 이 친구들과 노벨형들과 이 잡스형들은 그래서 자기주도력이 좋다 나쁘다? 완전 좋다. 즉 자기의 판단 기준이 우선이다. 자기 판단이 정확하게 갖추고 있는 그들에게 결정권과 결정력을 그들에게 주어진다. 그들에게 양보한다. 이것이 바로 배려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현대형 아가들은 관계지역이고 활동력이 아주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회성 좋다 그랬잖아요. 사회성 좋고 그러다 보니까 긍정성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긍정성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 아이들에게는 어마무시한 영역이에요. 아무리 부정적 환경이 오더라도 긍정적 재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과도 같은 그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장점. 그러다 보니까 언어 영역이 발달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언어 영역 중에서도 무슨 영역? 스피킹 영역이 발달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저들이 갖고 있는 긍정성을 최대한 발휘하십시오. 관계지향적인 그 부분을 최대한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저들은, 우리 현대형 아가들은 함께, 누군가랑 함께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들이고 가장 긍정의 에너지가 발산될 수 있는 그들인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쉽지가 않은 거고 힘든 거예요. 우리 유비형 아가들요, 우리 유비형 아가들 감성적이고 배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역은 첫 번째 인성 영역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인성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또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희생, 배려, 봉사, 그리고 인내.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인성 영역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 나의 이야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배려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발달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영역 중에서도 listen 영역이 발달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듣고 반복적인 행위가 반복이 됐을 때, 반복적으로 뭔가 인지됐을 때 무엇을 된다? 안정감을 느낀다. 안정감을 느꼈을 때 액션이 나온다. 그래서 다소 느려 보이지만 신중한 것이다. 신중의 기준은, 유비형들이 갖고 있는 신중은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그런데 노벨형이 갖고 있는 신중함은 무엇이다? 정확함인 거예요. 신중함의 결이 차이가 있죠. 신중함, 잡수형들이나 현대형들한테 신중함이 있다 없다? 다소 부족하다. 그래서 잡수형들과 우리 현대형 아가들은 잦은 빈번한 경험, 체험을 통해서 그 통계값이 나왔을 때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되고 진화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관점의 차이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장점 영역을 철저하게 우선순위화하는 것이, 그것이 배려의 첫 번째 기준이다. 두 번째 배려의 기준은요, 공감 대상의 확대예요. 자,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공감 대상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대상은 부모예요. 두 번째는 가족이에요. 부모와 가족은 좀 다릅니다. 부모는 엄마와 아빠를 얘기하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식구들을 의미해요. 형제 자매들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족이라면 엄마 아빠의 관계만큼 엄마 아빠와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부분이에요. 세 번째 관계 부분, 공감의 확장 부분은 선생님 영역이에요. 선생님 영역을 우리는 멘토라고 했습니다. 멘토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멘토 영역. 네 번째가 바로 친구들과의 관계 영역이에요. 다섯 번째 영역이 롤 모델 영역이에요.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진로와 직업과의 상관적 그 영역인 거죠. 자, 이 다섯 가지 영역이 우리 아이들 소통과 교감과 공감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활성화됐다. 이때 자신감이 올라간다. 자신감이 올라갔을 때 무엇이 생긴다? 유연성이라는 것이 생긴다.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관계 영역에서의 안정감, 공감 영역이 확장되었을 때 유연함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꽉 막혔다라고 하는 아이들, 우리 어른들 사이에서도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유연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고지식하다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고지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정적이다. 관계 영역에서의 활발한 그 관계 공감 영역이 활발하지 못해서 오는 불편함일 수 있다라고 정의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연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해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어른들 사회생활 하면서 이 유연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봤을 때, 사회생활 속에서 그 유연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기분 좋아지는 그 느낌 아시잖아요. 이것은 정말 강력함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테마의 관계 영역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아야 된다, 적어놔야 된다. 무조건 많아야 된다. 많아야 된다가 핵심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약간은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 다섯 가지 영역, 부모와의 관계 영역, 가족과의 영역,
관계 영역,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멘토 영역, 친구들과의 영역, 롤모델이 있다 없다의 영역. 이 5가지가 만약에 많지가 않았을 때, 적다라고 느껴질 때 어떤 현상 벌어질까요? 이것이 바로 결핍이에요. 애정 결핍일 수도 있고 정신적 결핍일 수도 있고 행동적 결핍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심리적 결핍이잖아요. 그 심리적 결핍 영역이 바로 관계 영역에서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 오는 현상이에요. 틱거리는 어떤 현상들이 있죠? ADHD 같은 증상들도 사실은 이 관계 영역에서의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만났을 때 무언가가 불안하다, 무언가가 집중을 못한다, 무언가 머뭇거린다, 쭈삣쭈삣거린다, 결정을 잘 못한다, 눈치를 본다. 이런 현상들이 다 이 5가지 관계 영역 중에서 공감 대상의 확대와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자신감이 끌어올라가지 못했어. 그래서 유연하지 못하다 보니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부족해. 그것이 자기주도력 저하 현상이었던 거고요. 그것이 쌓였을 때 결핍이라고 하는 증상까지, 이것은 질병에 가까운 증상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확대가 되는 겁니다. 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의 저 공감 대상의 확장 여부, 확대 여부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유형별 관계 영역의 확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노벨형 아이들한테 있어서의 부모, 가족, 친구, 선생, 롤모델.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노벨들은 뭘까요? 부모와의 관계 중요할까요? 가족과의 관계 중요할까요? 친구와의 관계 중요할까요? 선생과의 관계 중요할까요? 롤모델과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저는 이 노벨형들은 조금 이기적이에요. 자기주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다를 의미해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결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만큼의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이 중에서 어떤 그들이 중요하냐면 대화 수준이 맞는 이들이 있는가.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 노벨형 아가들은 공감의 대상이 바로 대화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라고 해서 다 인정하고 존중하는 노벨형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수준만큼 또는 자기 수준보다 조금 더 확실히 높은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특별한 계층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한 계층과 그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수한 아이들인 거 확실해. 그래서 이 아이들이 10% 남짓의 영재성을 갖고 있는 확실한 아이들이에요. 타고난 아이들이 맞아요. 그렇다면 이 30%, 이 30%, 총 90%의 이 기업자 아이들, 잡스와 현대와 유비형 아이들은 영재성을 안 갖고 있느냐? 아니죠. 이들은 후천적 영재성을 발휘하는 것 뿐이에요. 후천적 영재성. 근데 얘네들은 선천적 영재성을 발휘할 거예요. 그래서 대화 수준이 맞는 그룹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한테의 공감 대상은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많아도 적어도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랑 학원 선생님들이 자기 수준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학원 안 가려고 하는 거고 학교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얘네들은 그 이유밖에 없어요. 내 수준이 안 맞거든.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그룹을 찾아놓는 것이 아마도 가장 큰 미션일 겁니다. 이 잡스형 아가들은 이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부모와 가족들 관계에서는 인정과 존중이라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얘네들은 욕먹으면 안 해요. 그래서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해요. 그래서 가족과 부모들 관계에서의 가족력, 이 가족력 관계에서는 인정과 존중이라고 하는 영역이 무조건 중요해요. 얘 못하더라도 잘한다고 인정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얘는 도전할 때 그 희열과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통계값을 낼 거예요. 그래서 촉이라는 영역이 발달되는 거예요. 이 촉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지 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행위, 도전,
이런 것들을 무조건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친구 관계는 인정과 존중의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가 될 거예요. 왜? 이 상하 관계가 많다라고 하는 관계. 느낌 같은 느낌이에요. 왠지 얘는 리더십이 강하거든. 리더십이 강력하다 보니 항상 반장 역할, 대장 역할, 리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 말을 좀 잘 듣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자신감과 자존감 영역은 극도로 최대치까지 끌어올라갈 거예요. 선생님이요? 선생님 영역은 바로 멘토 영역이잖아요. 이 친구가 잡스형 친구가요. 멘토, 좋아하는 멘토가 2명, 3명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게임 끝난 거예요. 왜? 자신감과 자존감이 강한 아이잖아요. 자기주도적인 아이잖아요. 이기적인 아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아이잖아요. 그런데 지가 인정하는 선생이 있어? 그 선생이 한마디는 들리죠. 근데 그 선생님 숫자가 1명이 아니라 2명, 3명, 4명이야. 와우, 그러면 이 잡스형 아이들은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겁니다. 이 아이한테 롤모델은 잡스형 아이한테 롤모델은요. 속도감을 선물해 줄 거예요. 왜? 확실한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확실한 목표 지점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정의가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롤모델이라고 결정되기까지는 진로와 직업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방금 얘기했던 잡스형 아이들의 관계는 현대형 아이들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형 아이들과 동일하지만 한 가지가 다른 게 있다면 바로 이 친구 관계였을 거예요. 이 친구 관계에서 잡스형 아이들과 다 다른 부분들은 다 동일한데 친구 관계만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 관계로 확장될 거예요. 그래서 현대형 아이들의 친구 숫자는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 현대형 아이들의 저 긍정성 때문에 사회성 영역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 많은 친구들 중에서도 1명, 2명, 리더라고 하는 그 1명, 2명이 만약에 이 현대형 아이를 외면하게 되면 이 아이는 지금 극도로 불안해질 거예요. 극도로 불안감과 동시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친구들 관계에서 상하 관계보다는 동등 관계로 계속 활성화시켜주는 쪽으로 지켜봐주고 리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유비형 그룹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5가지 키워드 중에 저는 부모라고 봐요. 부모라고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부모, 가족. 이 친구들이 가장 내성적, 감성적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적인 관계에서의, 내적인 환경에서의 안정감이 일어나지 않으면 외적인 환경에서의 활발한 액티비티한 그 영역이 발휘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안정감, 소통 능력, 소통, 공감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1번.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친구들과의 관계나 선생님들 관계 이것이 활성화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조금 손 많이 가는 아이가 저는 확실하게 우리 유비형 아이인 건 확실해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취침 전에 꼭 15분 남짓 정도는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비형 아이들하고는 참 우리 부모님들의 애씀 많이 필요합니다. 배려의 기준 3번째.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5가지의 관계 영역에서의 공감 영역이 확장이 된다면 커뮤니케이션의 이질감은 자연스럽게 극복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왜 대화 방식에 있어서의 이질감이 생기는지가 가장 궁금할 겁니다. 우리 사회생활을 할 때도요, 말 안 통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관점의 차이였던 거예요. 이 관점의 차이라는 것은 유형의 차이였던 겁니다. 유형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장단점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 장단점 영역을 우리가 인지와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질감이 생겼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노벨형 아이들한테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정확이라 그랬잖아요. 뜬구름 잡는 얘기 잡으면 얘는 완전히 돌아버릴 거예요. 그런데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누굴까요? 뜬구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얘네들일 거예요. 자, 잡수형 아이들과 현대형 아이들의 뜬구름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질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무조건 이질감은 생깁니다. 그런데 잡수형 아이한테의 뜬구름이라는 것은 도전을 의미했잖아요. 도전적 영역이잖아요. 희망을 얘기하잖아요. 도전을 얘기하는 영역이고, 이 아이들한테의 현대형 아이들한테의 뜬구름이란 뭘까요? 잡수형 아이들은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형 아이들한테 뜬구름은 뭔데? 희망이 되는 거예요. 왜? 긍정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이 현대형 아이들이 우유부단해 보이는 거예요. 좋은 얘기 들으면 구매하고 싶다, 사고 싶다, 하고 싶다. 충동적으로. 그래서 이 충동성을 갖고 있는 잡수형과 현대형 아이들의 이 뜬구름 잡는 것은 충동성이에요. 이 충동성을 우리는 학습 영역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왜? 경험이 중요했던 아이들이었잖아요. 경험이 중요했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 안 하게 되면, 인정을 못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유비형 아이들한테의 대화 방식의 핵심은 뭐였는데, 얘네들은 무조건 안정감이에요. 그래서 결정력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긍정적 해설을 뭐라 그래? 신중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현장에서 만날 때요, 어떤 아이들에게는 아주 빠른 미션을 주고요, 어떤 아이들에게는 조금은 느리지만 천천히 미션을 줘요. 점검에 대한 시간을 밸런스를 잡아요. 위쪽 밸런스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좀 빨리빨리, 아래쪽 밸런스 갖고 있는 아이라면 조금은 느리지만 유배령 아이들한테는 정확한 그것을, 얘네들한테는 시간을 좀 넉넉히. 그래서 아무리 짧은 미션이라 하더라도 유비형 아이들한테 짧은 미션은 없어요. 충분히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충분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에게 결정할 수 있는 일정, 기한, 이런 것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끔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최근에 했던 우리 결과가 아닌 과정을 묻는 질문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자,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도 또 질문법에 대해서 공부는 하겠지만요, 공감 영역에서, 배려 영역에서 관점을 먼저 이해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공감의 대상을 넓힌다. 넓히면서 우리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의 질을 달리한다. 이질감을 최소화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결과를 묻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결과 중심적인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과정 중심적인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저는 과정을 묻는 질문을 던졌지만, 어떤 아이들에게는 결과 중심적, 어떤 아이들은 과정 중심적. 자, 철저하게 과정 중심적인 아이는 이 아이예요. 유비형 아이고요. 철저하게 결과 중심적인 아이는 잡스형 아이예요. 얘는요. 참고로 노벨형 아이는 관점 자체가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모두가 다 있어요. 그래서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다? 자, 우리 현대형 아이한테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과정이 더 중요할까요? 결과가 더 중요할까요? 자, 얘는 둘 다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얘는요, 현대형 아이는요, 중요한 것은 과정에서 즐거웠느냐, 결과가 즐거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정도 중요하지 않고 결과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재미있었느냐, 재미없었느냐가 얘네들한테 중요한 거죠. 이렇게 관점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그 결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대신 과정이라고 하는 영역을 저희는 왜 질문을 했느냐? 과정이라고 하는 영역이 바로 사고력 영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사고력 영역은 자기주도력 단계에서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있었죠? 자기주도력 1단계에서 2단계까지. 자기주도력 1단계에서 2단계. 1단계가 바로 고민하는 단계, 고민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 2단계가 뭐였습니까? 고민한 것을, 목표한 것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단계였잖아요. 그래서 자기주도력 1단계와 2단계 사고력 영역에 대한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과정 중심적으로 질문해 보는 거, 확인해 보는 거 의미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것은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했느냐, 어떠한 미션을 던져줬느냐에 따라서 답변들이 다 달라지겠죠.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우리 아이에게 시행착오를 느꼈던 적은 언제였는가? 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바꿔본다면 또 여러 가지 답변들이 또 넓어지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접하고 계신 분들 이 미션 이 두 가지의 질문들은요, 각 과정들마다의 이 두 가지 질문들은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보여줄 겁니다.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